네, 자산 방어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단계, 위험도를 판별하는 건데요. 현금 흐름을 파악해서 위험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가장 우량한 수준부터 위험한 수준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우량한 단계, 위험도가 별로 없는 그런 수준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은 동일한 이런 수준이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거는 자산 시스템에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 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런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고,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사실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계속 할수록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 마지막으로 재무 현금 흐름이 이제 동일하다. 요거는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사실 이런 상태가 가장 좋은 게, 이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차입을 하거나 저축한 돈을 뭐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다음 단계로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여전히 플러스예요. 여전히 현금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또 투자도 마이너스로 시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재무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차입을 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보통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차입을 통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시설 투자로 인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고, 이것도 거의 뭐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바랄 게 없겠죠. 차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위험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요건 이제 이런 거죠. 영업 현금 흐름은 여전히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투자 보통 이제 우리가 자산을 일반 자산하고 이제 본업 자산으로 나뉘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내가 차입을 얼마 했다가 상환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일반 자산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반 자산을 매각해서 파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요건 경우에도 위험도가 두 번째 단계이긴 한데, 보통 수준이라는 거는 어쨌든 영업 현금 흐름에서 꾸준한 이제 현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은행에서 아니면 이제 제2 금융권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환을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만기가 돌아야 되는 걸 연장을 못했을 때, 그랬을 때는 투자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아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계속 시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뭐 이제 시설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꾸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이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됐고, 여기서 매각하는 자산은 이제 일반 자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업 자산,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니고, 지금 갖고 있어도 사실 그게 현금 흐름에 크게 영향이 없는 자산을 팔아서 차입을 상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위험도로 봤을 때는 보통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일정 부분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지속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단계부터는 좀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위험해집니다.
영어 현금 흐름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아예 이제 발생 안 한다기보다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요. 무슨 돈으로 할까? 그건 바로 이제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시설 투자를 해서 내가 뭔가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확보를 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영업 현금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 압박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수준이 뭐 B2라고 하죠.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B2도 마찬가지로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쪼그라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인데, 영업 현금 흐름이 더 줄어들었죠. 완전히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투자 현금 흐름은 플러스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보통은 마이너스 되는 게 좋아요.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본업 자산을 늘려나가는 거는 영업 현금 흐름을 이제 키워나가는 건데, 지금 투자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통 수준에서 봤을 때 일반 자산 이미 다 매각을 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본업 자산밖에 없어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재무적인 측면,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영업도 이제 흐름이 안 돼서 안 좋고, 투자에서는 재무적인 이제 상환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본업 자산, 돈을 벌어주는 그런 자산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본업 자산은 현금 흐름이 좋을 때는 많이 이제 구비를 하고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그걸 팔아버리고, 그럼 나중에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비축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한번 팔아버린 본업 자산은 다시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이제 보통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업 자산을 샀을 텐데, 그거를 팔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현금 흐름이고, 이 5가지 현금 흐름을 우선은 숙지를 하게 되면 현재 내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량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보통 수준인지, 아니면 보통 수준에서 이제 미흡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지, 이런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숙달이 되면, 습관처럼 숙달이 되면 웬만해서는 그런 이제 위험한 투자는 안 하게 되겠죠. 자산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스템 위험도 판별하는 현금 흐름 파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 일반 법인 신용평가를 하거나 이제 재무 구조를 파악할 때 쓰는 개념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제 현금 흐름에 한번 대입을 시켜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현금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맞는지, 지금 현금 흐름이 더 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10년 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자산을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